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공단기 화공직 강사 고경미입니다. 자, 2025년 대비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데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강의 커리큘럼, 여러분이 이제 가야 될 길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시생들을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시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화공직 공무원 시험. 자, 일단 지역별로 보면은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기타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직은 보통 이제 우리 4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해양경찰청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 지방직, 그러니까 서울시 포함해서 지방직 시험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군무원 시험이 있는데 군무원 시험은 전부 다 이제 통합이 돼서 해군, 육군, 옛날에는 다 따로따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한 군데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과목 여러분, 우리 직렬별로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군무원하고 해양경찰청은 이제 전공 과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어만 봐요. 왜냐면은 그 영어랑 한국사는 우리가 토익 점수,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과목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격증 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경우에는 5점, 그죠? 그 다음에 기능사 3점인데, 자, 요게 일단은 있는 게 좋죠. 왜냐면은 가산점이 붙으니까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1, 2점 차이로 또 합격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그러면은 어떤 자격증이 이제 적용이 되냐 보면 이것도 시험마다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보통 보면은 화공기사나 위험물 산업기사, 그죠? 혹시라도 그리고 화공기사 없다 그러면 화학 분석기사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자주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험하고 좀 연결이 크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화공기사를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 요 화공기사 내용이 공업학이라든가 화공학 일반 여기에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유리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화공기사 과목이 이렇게 크게 이제 쪼개면 5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여기서 공업학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화학공학 일반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공기사가 최근 들어서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좀 출제 경향이 바뀌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화공기사 교재도 같이 여러분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좀 풍성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공부 같이 해서 여러분 자격증 취득해서 또 가산점까지 받으면 훨씬 좋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지 않아요. 기사, 화공기사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하고 과목이 가장 겹치지만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다, 근데 가산점은 얻고 싶다 하실 때는 위험물 산업기사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혹은 기존에 따는 거 있으니까, 그죠? 나는 조금 더 전공 지식이 있으니까 화공기사 같이 그냥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 화공기사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문제 어떻게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걸 맞춰서 강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합격하는 방법,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화공학 일반이죠. 자, 지방직 9급 기준인데요. 저기 개론이고 일반. 자, 일단 지금 제가 요거 촬영하는 시점이 2024년 지방직 시험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23년까지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 유체역학, 그러니까 파트 2부터 여기 분리공정까지, 여기 파트 2, 3, 4,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단위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17문제,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나요. 화학공학 일반은. 그래서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계산형 반, 그리고 내용형 반입니다. 그러니까 화학공학 일반에서 계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계산 연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과목별 전략 보면 화학공학 일반, 계산 비중 크죠? 그러니까 계산 유형 정리해서 공식 정리해서 정말로 여러분 빠르고 정확하게, 특히나 화공직, 화학공학 일반 시간이 없어요. 계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내용형 절반인데 이 부분에 여러분 일단은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면은 빈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교재에 보면 제가 진짜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딱딱 보시기 좋게. 그 부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공업화학 볼까요? 공업화학 보면은 크게 이제 일반화학 부분이 있고 유기, 무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면은 압도적으로 유기공업화학에서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23년이 조금 일반화학 부분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죠? 보시면은 대부분 유기공업화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도 나올 게 뻔해요. 뻔해서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 혹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내용 문제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공업화학 비중이 이게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일반화학에서 나와요. 근데 일반화학 여러분 따로 공부하기 힘들죠. 그리고 유기화학에서도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한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 유기공업화 말고 유기화학, 일반화학 이 부분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도 유기무기만 해도 범위가 엄청 넓은데 그 부분까지 같이 보면 엄청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여러분 정리해서 우리가 특히나 또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그 단순 암기할 부분은 최대한 정리해서 이제 가져오는 게 좋고 그거 이외에 이제 정리로 풀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일반화학 부분, 유기화학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따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 기출문제 풀면서 같이 정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진짜 도저히 내가 일반화하기 옛날에 공부했었는데 진짜 좀 많이 잊어버렸어. 그죠? 잊어버린 부분이 좀 그거를 좀 정리하고 싶다 해서 제가 환경직에서 화학 경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화학 과목을 제가 아예 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보실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공업화학은 특히나 여러분 단순 암기가 많아요. 물론 이해가 필요한 부분, 유기화학 부분, 일반화학 부분 필요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단순 암기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범위가 엄청 넓죠. 그래서 빈출 부분 위주로 여러분 특히나 단순 암기 부분은요. 뭐가 필요해요? 네, 기출 다양한 문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데 정리가 돼 있어야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가 쉬운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 때문에 공업화학 부분은 기출도 보시고 웬만하면 학원기사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반응식 내용형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화학이라든가 유기화학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로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학 부분 내용이 필요하면은 그 발췌해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유기화학 부분은 기출문제 나오는 거 이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오는 그 중요한 부분 같이 보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모르더라도 여러분 아시죠? 공업화학은 좀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는 이게 커트라인 점수가 높지가 않아요. 공업화학. 그래서 공업화학은 여러분 70점을 맞아도 어떻게 보면 성공합니다. 요번 24년 국가직 시험처럼 공업화학이 아주 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2080으로 해서 20% 범위에서 80%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단순 암기 할 수 있는 부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제 커리가 요거에 맞춰서 어떻게 짜져 있냐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크게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고 요 지금 1, 2, 3, 4 있는 게 이 순서대로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초이론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입문 단계죠. 그다음에 기본 심화 이론에서 이론 다지고 여기서 여러분 이해할 거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 단원별 기출문제는 좀 예전 문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신 기출문제 가지고 하면은 전체 기출문제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고 이제 또 파이널을 가면은 이제 여기 국가직, 지방직, 그죠? 파이널로 가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독하는 거는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바로미터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기출문제 풀었을 때 한두 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풀리네? 이제 한 주 뒤 더 공부하니까 조금 더 풀리네? 한 달 됐더니 조금 더 풀리네?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들은 다시 이제 모르는 내용들은 다시 기본서, 기본 이론 가셔서 병행하시면서 문제풀이와 병행하시면서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일반화학 내용도 나온다고 공업화학에서, 그리고 화학공학 일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열어놨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이제 베이스, 기본화학 베이스 약할 때 이제 발췌로 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커리도 살펴봤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합격하냐?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험이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기 싫지만, 그죠? 우리는 지금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합격하신 분들은 이 정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 60시간 채운다. 근데 정말 멍하게 60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공부, 강의 듣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한 주 60시간.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루에 8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평균 이제 우리 6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한 주에 6일 일한다라고 하면은 10시간 정도. 그거를 여러분 시간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인 생활은 우리 보통 8시간 자고, 8시간은 그냥 뭐 놀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거 하고 루틴한 생활을 하고 8시간을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공부든 일이든 뭐든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로 좀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운동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노는 시간도 변수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 놀아야지 갑자기 노는 게 아니라 계획에 맞춰서 놀아야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계획 없이 놀면은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면은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공부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이제 그 철학으로, 화공을 해야 되는데 철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하기 싫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장기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이 정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운동하는 시간, 노는 시간, 그러니까 변수가 될 만한 거 전부 다 상수로, 그러니까 루틴하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꼭 기출문제 회도 계속 하세요. 몰라도 하세요.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몰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이론을 보시잖아요. 이게 중요하구나 안 중요하구나 이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평면으로 보이던 게 2D가 3D로 보여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시작하실 때 기출문제부터 같이 시작을 하십니다. 풀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발라주세요. 눈에 바르듯이 해서 그게 풀릴 정도로 이제 실력이 오르시면 그때 푸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정기적으로 기출문제 보시고 관련 이론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활습관 규칙적인 메일을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변수를 상수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요거를 변수로 상수로 만들 때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본서에다가 이제 포스트잇 막 붙여서 한마디로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필기 노트, 그죠? 핵심 요약 노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백지에다가 내가 그날 했던 거, 그 개념들을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다 키워드만 써놓고 줄줄줄줄 복습하는 사람도 있고, 뭐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노하우를 여러분이 한번 이제 마련이 되면 그땐 진짜 시험 볼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를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게 제가 그랬죠.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고요. 그 정상이 아닌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으로 푸는 거 제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휴유증이 되게 심해요. 뭐 노래방을 간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러면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는 사람,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한마디로 정상인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느껴보셨죠? 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안 봐도 되는 거 있잖아요.
헬스장 가면 헬스만 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운동하러 가면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거 하는 거, 노는 거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운동으로 좀 스트레스를 푸셨으면 좋겠고, 진짜 그게 안 되나? 난 정말 극이야. 사람 만나야 돼. 만나세요. 어떻게? 시간 정해놓고. 내가 계획해서. 나 요때만 진짜 사람 만나겠다. 요때만 내가 정말 노래를 안 부르고는 스트레스 풀 수가 없네? 그럼 노래방 가세요. 가시는데 정해놓고 가세요. 그래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하루가 변수는 당연히 생겨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다던가 이런 변수는 생기는데 그 변수를 최대한 줄여서 결국엔 장기적이기 때문에 변수를 상수로 이제 만들어 가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금 더 합격에 가까이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준비를 해서 하루하루 이제 가시다 보면은 합격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 가실 때 저도 러닝메이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 카페 있으니까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 뭐 질문도 하셔도 되고 이제 오늘 내가 공부 시작합니다. 네, 그죠? 공부 오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기록을 남기셔도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마라톤 늘 할 때 그 마라톤 선수 옆에 같이 뛰는 그 사람 우리 러닝메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뛰고 같이 시험도 보러 갑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으니 여러분 하루하루 같이 우리 가볼게요. 가봐서 여러분 그 합격이라는 종착점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커리큘럼 같이 봤고요. 여러분은 이제 본강의에서 여러분 같이 제가 꼭 여러분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저도 같이 가도록 하겠으니까 네, 꼭 강의 같이 그리고 학습 같이 수업 같이 네, 카페도 같이 네, 같이 하면서 여러분 외롭지 않게 같이 가봅시다. 네, 감사합니다.